이어진 세션에서는 기업 부문 전망에 대해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민준 실장이 2024년 정기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이후 총 8개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신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송민준입니다. 우선 기업 부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신용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 업다운 레이쇼가 2023년 0.78배에서 2024년 상반기 0.44배로 하락하는 등 올 상반기 기업 부분은 신용등급 하향 우위가 심화되었습니다. 수요가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된 석유화학, 유통, 게임 등의 산업에서 신용도 저하가 있었고 미분양, PF 위험이 증가한 건설도 주요 신용도 하향 업종입니다. 다만 자동차, 민자발전, 호텔, 상영관 등의 업종은 엔데믹 수요 회복, 자체 경쟁력 제고 등으로 신용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별 신용도 방향도 상이했는데요. 롯데, SK, 신세계는 신용도 하향이 우세했고 현대차, HD 현대 계열은 신용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부정적 또는 하향 검토가 25건으로 긍정적 또는 상향 검토 9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여전히 신용도 하향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피벗 가능성이 큰 만큼 각국의 기준금리, 환율 등 거시 변수 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 결과와 주요국 정책 방향, 국내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와 PF 리스크 현실화 여부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별 기업이나 그룹사 차원의 사업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하반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업별 업황 및 신용도 전망입니다. 여전히 석유화학, 건설, 2차전지, 유통, 게임의 경우 비우호적 영업 여건 하에서 신용도 하방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연초 대비 인더스트리 아웃룩이나 크레딧 아웃룩이 개선된 업종들도 보이고 있어 업종별로 신용도는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해운은 수요 개선과 감산, 지정 확정 리스크 등으로 판가 또는 운임이 상승하고 있어 연초 대비 영업 여건이 개선되었고 방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각국의 군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우호적 수주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수요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에도 제고된 시장 지위와 경쟁력을 토대로 우수한 영업 성과 이어가고 있어 크레딧 아웃룩 긍정적으로 제시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여전히 영업 실적 부진하지만 하반기 수요 개선 요인들과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감안 시 신용도 하방 압력은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과 키워드입니다. 각 업종별 상황 및 하반기 전망을 요약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각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신용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현대자동차와 기아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제고된 시장 지위와 이익 창출력 및 재무적 개선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품사 중 한원시스템은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이익 창출력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투자 배당 등으로 확대된 재무 부담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수요는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된 모습이고 전기차 성장률도 높은 가격과 인프라 부족으로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자 위의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는 글로벌 판매량 4위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판매량 성장 둔화에도 제품 믹스 개선, 우호적 환율 여건에 힘입어 우수한 수익성 시현하고 있고 영업현금 창출력으로 미래 사업 투자에 대응하며 양사 공이 순현금의 우수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품사 수익성 개선은 완성차 대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개발 비용과 고정비 부담도 실적 개선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는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토대로 우수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품업계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전방산업 실적 호조로 판가 인상 여지가 있지만 해상운임 상승 등 비용 부담 요인도 있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재무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현대차, 기아, 한원시스템, HL만도 등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글로벌 시장 지위 및 이익 창출력 유지 강화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한원시스템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 타이어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비용 감축, 비핵심 자산 처분 등 자구 계획 성과와 함께 대주주 변경 이후에 사업 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 변화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반기 유통산업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상반기 중 이마트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마트는 주력인 대형마트 업황 저하 지속과 온라인, 건설분 실적 부진으로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었고 M&A 등에 따른 대규모 자금 지출 이후에도 현금 창출력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동향입니다. 좌측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 실질 소득이 저하되면서 국내 민간 소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 침투에 대응하며 이커머스 업계가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차 온 오프라인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소비 침체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2023년 이익 창출력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적합 여부, 입지 및 MD 경쟁력 등에 따라 업체 간 실적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점포 구성이나 비용 효율화 성과에 따라 동일 업체 내에서 업체 간 차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투자자금 소요로 2020년 이후 순차입금 증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재무 커버리지 지표 변동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가계 실질 구매력 약화, 해외 여행 수요 증가 등이 민간 소비 개선에 제약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백화점은 명품 수요 성장 둔화에도 대형 고급화 매장 집계력을 토대로 양호한 수익성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마트는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 가격 경제 심화 가능성도 있어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계속된 출점 경쟁이 점포당 매출 및 수익성 제약 요인이 되고 있고 입점 경쟁력에 따른 업체 간 실적 차별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알리, 테무 등의 국내 시장 침투와 이에 대응한 국내 업체들의 대응으로 경쟁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사업 전략을 성장해서 수익화를 선회하면서 영업 손실을 줄이고 있지만 거래액 성장도 동반 약화되고 있어 온라인 부분 이익 전환은 상당한 시간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유통업계는 온라인 확장이나 신사업 추진보다 본연의 주력업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고 동시에 부진점포 매각, 구매 물류 통합 등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력 사업 경쟁력 및 이익 창출력을 제고하지 못하거나 과중한 재무 부담이 지속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코리아세븐과 홈플러스가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양사 공이 2023년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고 업체 내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코리아세븐은 입점 경쟁력 및 수익성 회복 여부가 관건이고 홈플러스는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부담 완화 여부, 기존점 매출 개선 등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유화학과 2차전지 산업을 맡고 있는 원종현 실장입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황부진 장기화로 인해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익 창출력 약세 및 과중한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금년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롯데케미칼, SKC, 여천 ACC, SKPIC 글로벌, SK어드밴스드, 효성화학 총 6개 업체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전히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올리핀 업체들의 신용 등급 하향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타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또한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그중 SK PIC 글로벌은 TO, SM 스프레드 저하로 2022년 말부터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신용 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마이너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모회사인 SKC는 화학 및 동박 부문의 이익 창출력 약화, 설비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등을 고려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동향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2022년부터 고유가,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에 따른 부진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와 같이 주요 석유화학 제품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인 톤당 $300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으며 방향족과 부타디엔을 제외한 화학 제품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높아진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가 얻게 될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측 그래프를 보면 에틸렌의 경우 2024년 예상 증설 규모가 약 600만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40%가량 감소하는 반면 프로필렌은 2024년에도 1000만 톤가량의 캐파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공급 과잉이 당분간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비우호적 수급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유럽 크래커의 셧다운 발표 등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화학 사업 재편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 동향입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저조한 수익성이 이어지며 뚜렷한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올레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적자폭은 2022년 대비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부 다운스트림, 2차전지 소재 등 비화학 부문의 실적도 저하되면서 주요 석유화학 업체 합산 영업이익 규모가 2022년 3.1조 원에서 2023년 2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금 창출력 약화와 더불어 사업 다변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비주력 및 한계 사업 매각, 투자 규모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 재무 안정성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망 및 신용도 전망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등 전방 수요 회복 기대감, 에틸렌 계열의 단기 증설 부담 완화에 힘입어 석유화학 업황은 2023년 대비 개선되겠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 영향 하에서 업황 개선 속도 및 폭은 더디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저조한 마진의 올레핀과 달리 방향족, 부타디엔 등은 양호한 스프레드를 기록하고 있어 제품 포트폴리오별 수익성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 부진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약세, 저하된 재무 안정성을 고려하여 당사는 석유화학 산업의 신홍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올레핀 위주 업체에 대한 신홍도 하향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K 어드밴스드, 효성화학은 수급 구조가 크게 저하된 프로필렌 계열을 주력으로 생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향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산성이 낮은 제품 라인업 정리 가능성이 확대되면서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 사업 재편 성과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업체별 투자 진행 현황, 한계 사업 정리 여부와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정기평가 결과 배터리셀 업체들의 신용 등급은 유지되었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SKC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터리셀 업체들은 미국 IRA 관련 AMPC 효과가 수익성 지지 요인이 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실질 수익성은 하락하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정화된 수익 구조, 납품 물량 감소 관련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보상금 수령 등으로 에비타 마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커버리지 지표 저하 폭도 크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SKO는 2024년 1분기 매출 감소 폭이 커지며 분기 손실 규모가 재차 확대되는 등
부진한 영업 실적과 더불어 차입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SK그룹의 계열 사업 리밸런싱 효과, 2024년 하반기부터의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확보 수요 증가와 미국 공장 생산 정상화 정도, 2025년 이후 미국 내 조인트 벤처 공장 가동 개시에 따른 AMPC 수혜 확대 가능성 등 향후 실적 추이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본 정기 평가 시 신용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인식, 전방 업체로부터의 재고 조정 여파 가중 등으로 2023년 이후 수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SKC는 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 2023년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분기 손실 규모도 확대되었고 재무 부담도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 레깅 효과와 재고 평가 손실 인식 등으로 에너지 소재 부문 수익성이 약화되었고 대규모 설비 확장 투자로 재무 부담도 확대되며 자체 신용도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그룹의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 등급은 변동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동향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 산업의 부진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하에서 내연 기관차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전기차 대체제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호조, 유럽 주요 국가의 보조금 중단 및 경기 부진 영향 등으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2023년 말 대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L의 수출 물량 증가,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 채용 확대 등이 최근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동 여부, 하반기 금리 수준 및 전기차 신차 출시 효과 등이 수요 반등이나 업체별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 동향입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들어 광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던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보조금 축소 등으로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었고 이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밸류체인 후방에 위치한 2차 전지 업체들의 가동률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재무 안정성 지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업체들이 빠른 수요 성장세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지속하여 차입금은 증가된 상황으로서 확대된 재무 부담 대비 이익 창출력 약화로 산업 전반의 커버리지 지표 저하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망 및 신용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미국 내 생산 판매량 증가에 따른 AMPC 수혜 확대, 전기차 신차 출시 등에 힘입은 완성차 업체들의 리스타킹 수요 증가, 광물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부정적 레깅 효과 완화 등을 바탕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향후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공급 과잉 기조와 중국 업체 점유율 확대, 주요 국가별 친환경 정책 후퇴 가능성 등 제약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실적 회복 시점 및 정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업체별 판가 및 가동률 하락세가 이어진 상황으로서 단기적으로 2024년 연간으로는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업황 저하에 따른 수익성 약세, 약화된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2차 전지 산업의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AMPC 등 수익성 방어 요인이 없고 광물 가격 하락이나 전방 업체들의 재고 조정 여파가 큰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 분기별 수익성 추이, 수요 둔화를 고려한 투자 규모 및 속도 조절 정도, 자본성 자금 조달 규모,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통제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체별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산업이실 홍석준 실장입니다. 건설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은 이제 금년 상반기에 등급 하향이나 이제 부정적 등급 전망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GS 건설하고 신세계 건설은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뭐 KCC 건설, 대보 건설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롯데 건설은 부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급이나 전망이 이제 하향된 건설사들은 대부분 분양 실적 부진이나 뭐 PF 리스크 확대가 주요 원인이 되었고요. GS 건설하고 대보건설은 인천 검단의 그 현장 사고 관련 불확실성도 반영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2022년 초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에 등급이 하향되고 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에 이제 안정적 변경은 이제 사고 역량에서 점차 벗어나서 사업 기반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또 뭐 영업자산 회수를 통한 이제 재무구조 개선, PF 우발 채무 위험의 어떤 축소 기조 이런 것들을 감안하였습니다. 건설산업 동향입니다. 우선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 지역에서는 신축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분양 실적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시장은 주택 수급이나 분양 여건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이제 큰 상황입니다. 이제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2만 호고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뭐 한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PF 리스크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당사 이제 등급 보유 건설사 PF 보증 규모는 30조 원 수준에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착공 사업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본 PF 전환 이후에 실제 채공이나 이제 분양된 PF 현장에서도 분양 실적이 저조한 현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사 영업 실적하고 재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제 주택 경기 저하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들 신규 착공 물량은 이제 크게 감소 이제 했는데요. 매출 규모는 2022년 착공한 이제 기존 사업장들 기성 인식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원가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수익성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공사 미수금, 뭐 미청구 공사 증가로 인한 운전자금 부담이 차입금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매출 채권 증가는 이제 우선 21년, 22년 착공한 현장들의 이제 공사 진행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해당 현장들이 이제 점차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매출 채권이 이제 회수가 되면서 관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양시적 부진에 따른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나 기착공 현장들의 이제 분양 일정 연기, 뭐 후분양 전환 이런 것들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지방 주택 경기 부진이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입주나 잔금 납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공사대금 회수에 이제 시일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수요 감소나 거래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뭐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비주택은 입주 리스크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건설사 신용도 전망입니다.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나 분양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건설사 신용 등급도 이제 하향 기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 말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어떤 건설사들 뭐 경기 대응력, 이제 신용 위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금년 상반기 이제 신용 평가 과정에서 등급 조정 등으로 상당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수주잔고나 이제 예정 사업장, 뭐 또 PF 보증 등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시장은 주택 수급이라든지 뭐 분양 여건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부정적인 신용도 기조가 전망이 되고요. PF 우발 채무나 이제 미분양 관련 리스크 통제 수준이 향후 건설사 신용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계열 지원, 뭐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예, 다음은 정유 산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이제 정유사 등급 조정은 없었고 기존 등급 또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S-OIL에 대해서는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유산업 동향입니다. 정유사 실적은 이제 정제 마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유가 변동에 따른 재고 시차 효과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바이 기준 이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이상 이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금년 1분기까지 배럴당 뭐 7달러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 이제 올레핀 제품이 이제 부진한 점은 이제 부담이긴 한데요. 윤활유는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유산업 수급 측면에서 이제 그 중국, 뭐 중동, 뭐 인도 등에서 이제 정제 설비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당초 이제 연초 예상 대비 이제 금년 석유 수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내수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 내 이제 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국내 정유사들은 이제 정유하고 윤활유 부분 중심으로 뭐 2023년 연간 5.6조 원, 이제 금년 1분기 1.8조 원 이제 영업이익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뭐 영업 실적에도 차입금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화학 배터리 같은 신규 사업 관련 지출이 계속되고 있고요. 대규모 이제 화학 투자가 완료된 업체들의 경우도 그 올레핀 쪽에 이제 투자 성과가 부진하면서 실제적인 차입금 감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정유사 신용도 전망입니다. 이제 우선 이제 금년 2분기에는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한 3.5달러 뭐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정유사 영업 실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뭐 정유나 이제 윤활유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창출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뭐 외부 수급이라든지 또 정유 부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하고 재무 부담이 신용도 측면에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향후 사업 다각화 관련 투자 규모나 재무 부담 통제 수준, 또 이 신규 사업의 본격적인 이익 창출력 재고 시점이 신용도상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과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희준 실장입니다. 먼저 조선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전고 확충과 성과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세를 반영하여 작년 말에 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하였고 금번 정기평가에서는 A 안정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선업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선박 발주 환경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대규모 발주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발주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등을 바탕으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발주 환경에서 신조선가 상승 추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신조선가 추이를 보시면 신조선가는 2020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이 수주하고 있는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성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성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성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판 가격은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하반기 이후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인건비와 외주비는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의 양과 질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 상승이 당장의 수익성 개선 추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조선사의 실적을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돌입하여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저성과 수주분이 올해까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일부 업체들의 실적 부진과 공정 진행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확대, 그리고 그 외 일회성 요인들로 인해 순차입금이 6.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들어서 신규 소주에 따른 선수금 유입과 하나오션의 유상증자 등으로 순차입금이 5조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순차입금 EBITDA 배수는 순차입금 감소와 실적 개선으로 23년에 4배, 올해 1분기에 2.8배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공정진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해 순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현 수준의 재무 여력은 실적 변동성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EBITDA 창출력 회복을 통해 재무 커버리지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신용도에 대한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신규 수주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장기적인 친환경 선박 발주 전망을 고려하면 양호한 영업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성과 상승으로 수주 잔고의 질이 개선된 데다 성과 상승 이후에 수주한 선박들의 외출 인식 비중이 늘어나고 외형 확대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요 조선사들은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조선업체의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이슈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해 차질 없는 공정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요 조선사의 수주 잔고 확대로 건조량이 증가하여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이나 원하청 이중 구조 개선 요구로 인해서 임금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대응력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NG선과 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경쟁력과 수주 점유율을 유지하는지도 중요한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철강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철강업체 중 에드 스테인리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황 저하로 이익 창출력이 감소하면서 재무 부담이 높아졌고 당분간 비호우적 업황에서 수익성 개선 여력도 크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철강업체들은 전반적인 실적 약세에도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강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표를 보시면 세계철강협회는 2년 연속 감소하였던 전 세계 철강 수요가 올해는 1%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작년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철강 수요를 제약하면서 회복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수요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강 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내외 건설과 제조업 경기의 부진한 흐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철강 수요의 회복 여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른편에 원자재와 철강제 가격 추이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이 밀어내기식 수출을 지속하면서 철강 가격의 하향 압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열연, 후판과 같은 범용 판재류의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말씀드리면 좌측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주요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익 감소폭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에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개선폭은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익 감소에도 운전자산 회수에 힘입어 순차입금 증가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순차입금 EBITDA 배수는 23년에 1.5배, 올해 1분기에 2배 수준까지 상승하였지만 전반적인 재무 지표들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책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감산 의지에도 조강 생산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시 환경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국내도 부동산 경기 저하, 중국산 제품 유입량 증가로 비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철강 업황의 개선 여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철강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재고 조정 등을 통해 운전 자산을 최소화하고 투자 지출 규모를 조절하면서 대체로 양호한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기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철강 소비 회복 여부가 중요하며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사항으로는 포스코는 탄소 중립 대응 전략과 투자 및 배당 정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현대제철은 봉영강 사업의 수익성 방어와 실질 투자 규모를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세아베스틸은 수출 확대와 판매처 다변화 전략의 성과, 그리고 단기 투자 부담에 대한 대응 과정, 세아창원 특수강은 해외 지분 투자에 따른 중단기 재무 부담 통제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대 BNG 스틸은 니켈 가격 대응과 400개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한 실적 안정화 수준, 그리고 신사업 투자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부문의 202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그 잠시 지나간 리스트인데요. 산업별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당사가 상반기 개별 산업에 대해 발간한 리포트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